재판장님께서 나오십니다.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모두 앉아 주십시오. 지금부터 목욕탕 시비에 대한 재판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고 측 주장 말씀하세요. 본 사건은 지난달 17일 도봉구 쌍문동에 있는 한 목욕탕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여기 앉아 계신 원고 성나강 씨가 실수로 잘못 여탕에 들어갔는데 저기 앉아 계신 피고 김정빈 양이 깔고 앉아있던 깔판으로다가 냅다 집어던져가지고 이게 문제의 그 깔판입니다. 참 무식하게 생겼죠? 이걸 집어던져가지고 원고에게 전치 8주의 중상을 입힌 바 피고 김정빈 양은 원고의 치료비 100만 원 일체를 배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고 측은 원고 측 주장에 이의가 없습니까? 물론 지금 원고 측 변호사의 주장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삼순이 테니스 치는 소리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네, 피고에게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피고는 그때 여탕에서 뭐 했어요? 목욕하는 중이었어요. 그럼 목욕을 했겠지요? 네. 그러면 우리 신체의 몸 중에서 어느 부분을 닦고 있었습니까? 아니, 얘기하세요. 꼭 이 자리에서 밝혀야 돼요? 괜찮아요.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데 뭐. 옆구리 닦고 있었어요. 옆구리를 오른쪽 옆구리, 왼쪽 옆구리요? 왼쪽이요. 왼쪽을, 네, 그렇습니다. 피고는 왼쪽 옆구리를 참 편안한 마음으로 닦고 있는데 갑자기 저 수도놈처럼 생기는 원고가 뛰어들었으니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남자인 저도 가끔 집에서 이렇게 목욕을 합니다마는 집사람이 노크도 없이 쑥 들어올 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요. 집사람이 좀 들여다본 건데 뭘 그렇게 가슴이 또 철렁 내려앉아요? 어디가 안 좋은 데 있어요? 아니죠. 남자에게는 원래 숨기고 싶은 욕망이 있는 겁니다. 하물며 이 피고 김정빈 양은 여자로서 아직 결혼도 안 한 여자 몸으로서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래서 엉격결에 저 깔판을 집어던졌는데 원고 그거 맞았으면 그냥 재수 없다 생각하고 끝날 일이지 시끄럽게 법정에 와서 이게 무슨 소리 아닙니까? 원고에게 내가 한마디만 얘기해 주겠어요. 원고! 남자한테 맞은 것도 아니고 여자한테 맞아가지고 그 모자랑이라고 참 치사하네요. 예, 선생님. 네, 말씀하세요. 아무리 놀래도 그렇지 여자가 어떻게 이렇게 깔판을 집어던집니까? 이게 살벌하지 않아요, 이거? 피고, 이 깔판 왜 집어던졌어요? 옆에 있어서요. 옆에 있어서. 그러면 옆에 무슨 곡괭이 자루라든지 아니면 망치 같은 게 있으면 그런 걸 집어던졌겠네요. 재판장님, 지금 원고 측 변호사는 유도 신문을 하고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김 변호사, 유도신문 삼가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럼 피고에게 다시 묻겠는데 그 당시 목욕탕에 피고 혼자 계셨습니까? 아니요. 저 말고도 목욕하는 사람들 많이 있었어요. 아, 많이 있었어요. 그럼 그 많은 사람들이 일제히 원고가 나타나자 이 깔판을 집어 던졌나요? 아니요. 혼자 던지신 거구만. 왜요? 튀려고? 유별나게 보이려고 그랬어요? 저 재판장님, 알겠습니다. 넘어갑니다. 또 한 가지 묻겠는데 그 여탕 안에 들어온 남자가 원고 이외에 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는데요. 거짓말하지 말아요. 내가 조사해본 바는 3명이 더 있었어. 아니, 철수 엄마가 데려온 2살짜리 아들 철수. 3살, 5살 남자가 3씩이나 더 있었잖아요. 아니 그런 억지가 어디 있습니까? 걔들은 어린애들이에요. 어린애 이전에 남자입니다. 그럼 걔들한테 왜 깔판 안 던졌어요? 왜 안 던졌어요? 저 재판장님. 넘어갑니다. 넘어갑니다.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딴 걸 얘기하려는 게 아닙니다. 실수로 그 여탕에 좀 한번 들어간 걸 가지고 우리 사회에서 없어져야 할, 추방돼야 할 폭력을 휘둘렀어야 되느냐 이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아니 그러면은 그 상황에서 어쩌란 말입니까? 일단 들어왔다. 예. 실수로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조용히 다가가서 정중하게 예. 어머 잘못 들어오셨네요. 남탕은 왼쪽이에요. 가릴 땐 다 가리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걸 사람을 이렇게 온유월 개패듯이 패갖고 말이야. 이건 전적으로 피고의 잘못이다. 이렇게 단정짓고 싶습니다. 피고 어떻습니까? 할 말 없죠? 이상입니다. 피고 측 변호인, 이의 있습니까? 물론 있지요. 지금 김 변호사 말씀대로라면은 이 피고가 홀딱 벗고 이제 목욕을 하는데 갑자기 홀딱 벗은 남자가 들어왔는데 점잖게 어머 아니 가려둔다 그러나 그리고 어머 남탕은 저쪽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아니 세상에 점잖게 얘기할 장소가 따로 있지 그 상황에서 어떻게 점잖게 얘기를 합니까? 김 변호사 입장을 밖으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김 변호사한테만 그랬을 것 같아요? 난 그럴 거예요. 좋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이따 우리 같이 목욕탕에 가서 실험 한번 해봅시다. 봐봐요. 막상 닥치면 못하는 거 그게 바로 인간입니다. 더군다나 요즘 신문을 보면은 맨날 그 폭력배다 무슨 인신매매다 참 세상 살벌합니다. 여자들 세상 살기 힘들어요. 이런 와중에 그나마 좀 신경 목욕탕에서 온 그 신경을 왼쪽 옆구리 이렇게 때려밀고 있는데 갑자기 그 소도둑놈 같이 생긴 저 원고가 이봐요, 그거 왜 말끝마다 그 소도둑놈. 재판장님, 지금 피고 측 변호사께서는 원고의 인격을 모독하고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최 변호사, 고운 말 쓰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입이 좀 걸어서 그래요. 계속하세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원고 측 변호사는 자꾸 실수였다. 실수라는 단어로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그걸 어떻게 실수로 넘기려고 그럽니까? 그렇다면은 어느 부부가 밤에 이렇게 잠을 자는데 슬그머니 들어가가지고 볼장 다 본 다음에 어휴 미안해요 실수였어요. 또 무슨 결혼식장에서 결혼식을 올리는데 갑자기 신부한테 뛰어들어가가지고 아니 여보 여기서 뭐해? 애가 지금 울어. 그리고 결혼판 완전히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고 그 실수였다. 그럼 괜찮다는 얘기입니까? 뭡니까? 이유 있습니다, 재판장님. 네, 말씀하세요. 지금 피고 측 변호사께서는 어떤 그날의 원고의 행위가 실수였냐 아니었냐에 대해서 굉장한 의문을 갖고 계시는 모양인데 원고의 행위가 실수였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습니다. 뭐예요? 원고는 시력이 양쪽 눈 다 많이 났습니다. 막말로 얘기해서 눈뜬 장님이나 마찬가지예요. 아니 원고가 눈이 나쁜지 눈이 좋은지 온 신경을 그 옆구리 닦는데 신경 쓰는 피고가 알 바 없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그쪽에서 계속 그렇게 나오신다면은 재판장님 본 사건의 정황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당시 목욕탕 주인을 증인으로 세우고 싶습니다. 인정합니다. 증인은 증인석으로 나와주세요. 선수. 선서! 우리 선수 일동은 스포츠 정신에 입각하여 정정당당히 싸울 것을 맹세합니다. 선수 대표 86kg 유도 부문 양종철. 이거 보세요, 증인. 거기 적힌 대로 읽으세요. 죄송합니다. 적힌 대로 읽어야지. 선서, 본인은 이 법정에서 진실만을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그렇게 읽으면 되잖아요. 죄송합니다. 자, 신문해 주세요. 증인은 목욕탕 주인이신데 여기 앉아 계신 원고를 그 목욕탕에서 자주 보셨습니까? 그때 처음 봤습니다. 처음 볼 수밖에 없지. 원고는 목욕을 잘 안 해요. 1년에 딱 2번 합니다. 추석날하고 동짓날에 팥죽 먹으면서 해요. 팥죽 먹으면서 무슨 목욕을 조용히 해요? 하세요. 또 묻겠습니다. 가끔 원고같이 남탕과 여탕을 혼동해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네, 원고는 처음 간 목욕탕이라 생소했었고 또 눈마저 나빠가지고 여탕을 잘못 알고 들어갔다가 이런 봉변을 당하셨는데 원고에게 어떻게 해줘야 될 것 같습니까? 예, 하루빨리 치료를 해줘서 저 손님이 그때 악몽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이상입니다. 저 잠깐만요. 네? 저 이거 이게 뭡니까? 예, 저희 집 목욕탕 평생 이용권인데요. 저 목욕탕 주인으로서 제가 도의적인 책임을 느껴가지고 드리는 겁니다. 마음은 고마운데 그 목욕탕 머리 깨질까봐 어디 가겠어요? 잘 알겠습니다. 네, 이사입니다. 피고 측 변호인 반대 신문해 주세요. 네. 자, 증인. 예, 신문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는데 목욕탕 평생 이용권 그거 한 장 남은 거 있으면 줘요. 없는데요. 없어요? 예. 딸랑 한 장 깎았어요? 예. 치사하 그만하죠. 누군 주고 누군 안 주고. 좋습니다. 신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는 목욕탕 주인으로서 주위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무슨 떼돈을 번 거로 내가 알려져 있는데 그 사실이에요? 누가 그래요? 사람들이 저 목욕탕에서 떼 밀고 이렇게 돈을 벌었으니까 떼돈 번 거지요. 그 참 재밌는 유쾌한 개그였는데 이해를 못 하시는구만. 그리고 저 얼마 전 목욕탕 그 서울시내 목욕탕들이 소리 소문 없이 목욕요금을 올렸던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올렸지요? 예, 그거는 저 물가도 변명하지 말고 올라. 올렸지요? 참고로 해주세요, 재판장님. 목욕요금을 갑자기 올렸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데 아직도 저 목욕탕에서 빨래하는 그 아줌마들 있어요? 재판장님, 지금 피고 측 변호사께서는 증인에게 뭘 묻고 있는 건지 본 재판과 상관없는 질문은 삼가토록 해주십시오. 인정합니다. 자, 피고 측 변호인 쓸데없는 건 묻지 말고 본론만 말씀하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실없어서 그래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는데 대개 목욕탕에서 이런 끔찍한 사건이 생겼는데 주인으로서 무슨 하실 말씀 없습니까? 예. 이런 끔찍한 사건은 목욕탕에서는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고, 또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저희 집 목욕탕은 매주 수요일은 쉽니다. 그렇다고 뭐 여러분들이 도와준 거 있습니까? 그리고 제 친구가 요번에 우리 집 인삼탕을 과테말라식으로 고치라고 했지만 저는 과감하게 600만 원 투자해서 핀란드식으로 개발했습니다. 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목욕탕 주인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러나 다만 때밀이들에게 보증금을 받을 뿐이다. 감사합니다. 무슨 얘기하는 거야 지금? 나가요. 자,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원고 측변호인, 앞으로 더 증인 치다가 좀 제발 좀 신중하세요. 저 마지막 최후 변론 해주세요. 네, 우리가 옛날에 즐겨 읽던 그 동화책에 나무꾼과 선녀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때 그 나무꾼은 선녀의 목욕하는 모습을 훔쳐봤고 또 선녀의 옷까지 훔쳤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선녀는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의 피고처럼 무슨 목욕하는 모습을 훔쳐봤다고 깔판으로 나무꾼을 때리지도 않았고 오히려 결혼해가지고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이 사건은 어떻습니까? 뭐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충분히 인격과 지성으로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는데도 불구하고 폭력으로서 해결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각박한 현대 사회의 어떤 단면을 보는 것 같아서 가슴 아프기까지 합니다. 피고는 폭력을 휘두른 잘못을 하루빨리 뉘우치시고 원고에게 치료비 100만 원 일체를 배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피고 측변호인, 최후 변론하세요. 네. 요즘 거의 대부분 스포츠 종목에서는 선수들의 비신사적인 행위를 했을 때는 처벌 규정을 정해놓고 선수들이 스포츠 정신에 어긋나는 행위를 했을 때는 즉시 제재 조치를 가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서 축구 경기에서 볼을 안 차고 상대 선수의 고의로 이 정갱이를 찼다든가 머리를 때렸다든가 야구 경기에서 상대팀의 사인을 고의로 엿봤다든가 방해 행위를 했을 때는 심판은 즉시 그 선수를 퇴장 명령을 시킬 수가 있고 심한 경우는 선수 자격까지 박탈을 시키곤 합니다.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 남자들은 들어갈 수 없는 여자들 고유의 성역인, 다시 말해서 여탕에 남자가 비신사적으로 침범을 했기 때문에 우리 피고의 행위는 정당 방위였다 이렇게 주장하는 바, 피고는 원고 측이 주장하는 치료비 100만 원을 갚아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므로 존경하는 재판장님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면서 이것으로 최후 변론을 가름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시간 잘 들었습니다. 그럼 판결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피고는 피고의 행위가 정당 방위에 해당되어 책임이 없다 하나 이는 이유 없으므로 민법 제750조에 의해서 피고는 원고에게 치료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원고에게도 목욕탕에 들어가기 전에 남탕인지 여탕인지 확인치 않고 들어간 잘못이 있으므로 원고의 손해에 대하여 과실 비율을 30% 정도로 보아 이를 과실상계하기로 하여 피고는 원고의 치료비 100만 원 중 70만 원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재판을 마칩니다.